네 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 3사에서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2PM에서도 시상을 한다면 이분이 최다 종목 발굴상을 받으실 겁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9년 마지막 수익 인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날 언급해 주셨던 ABL 바이오 약 4주 동안 30% 이상 올랐고요. 2주에 걸쳐 강조해 주셨던 지노믹트리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수익이 6%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송구 영신이라고 했다고 이 ABL 바이오 끊어갈까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12월 2일 날 말씀드렸나요? 18,000원대, 17,000원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24,000원이 넘어갔었으니까 장중에 지금 한 30% 이상 급등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일단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한 25,000원 정도 근처에서는 한번 끊어주시고요. 중장기로 보는 분들이라면 1월 달 정도를 좀 JP모건 헬스케어 때까지 본다면 한 3만 원대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로 한 3만 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쫓아가는 매매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 ABL 바이오보다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지노믹트리. 그러니까 지노믹트리는 제가 내년도 바이오와 헬스케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주도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저는 그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에 비교했냐면 10,000원에서부터 80만 원대까지 올라간 메디톡스에 비유했습니다. 그때 10,000원에서 10만 원까지 잡게 도와주셨잖아요. 네, 제가 목표가를 10만 원을 얘기했는데 80만 원대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노믹트리는 지금 전 세계 바이오의 키워드가 신약을 만드는 치료에서 예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방을 해야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방의 핵심은 진단기기인데 이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기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미국에서 지노믹트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이그젝트 사이언스 같은 기업이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20조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노믹트리 같은 종목이 얼마만큼 유망하고 저평가되어 있나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고 이 신약은 1상, 2상, 3상을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실패의 리스크가 있지만 진단기기는 정확도만 입증이 되면 바로 허가내서 바로 시판입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도 바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지노믹트리인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지금 대장암은 이미 허가가 난 거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폐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요 10대 암에 대한 라인업을 다 갖출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자 최초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꽃을 내년에 2020년도에 지노믹트리가 피우기 때문에 최고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 제가 이 네 박자에 출연하는 이상은 계속해서 좀 매주 언급을 좀 하면서 좀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3주째 강조 중이신데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요. 이러다 주인공 자리 뺏기겠어요. 올해 마지막 주인공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바로 빅텍을 들고 오셨어요. 저는 사실 좀 의외다 싶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소미아 종료 연기로 별 힘도 없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게 없고 근데 왜 빅텍이죠? 저는 고정관념을 깨드리기 위해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빅텍이라는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의 방산주를 볼 때 흔히 경협주와 대척점에 있는 테마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산주가 올라가면 경협주가 떨어지고 경협주가 올라가면 방산주가 올라가고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제는 테마주가 아니라 명백한 대한민국의 방산주는 성장주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근거가 뭐냐면 국방 예산이 급증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도에 그 국방 예산이 40조 원이었는데 내년도 국방 예산이 50조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10조 원이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증가폭이죠. 사상 처음으로 50조를 넘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 세계 10위 규모고요. 그러니까 GDP의 2.5%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GDP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우경화되고 있고 중국이 방위비 예산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속에서 우리도 같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섹터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방위비
방위비가 증가할수록 방산업체는 그에 비례해서 정확히 매출이 증가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방산업체의 특징이 그 산업의 특징 때문에 독과점적 구조를 갖고 있는 몇 개 기업이 존재를 하고 있고 신규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입 장벽이 아예 그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진입을 못해요, 신규 업체는. 그런 게 방산업체의 특징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기조를 보면 자주국방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무기를 국산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에 국내 방산주들의 실적은 대부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증가할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 국방 예산이 역대급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또 뭐 국방 방산 업체들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 방산 업체들도 내년에 호황 올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위비가 사상 최대로 증액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과 비례해서 일단은 실적이 그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내 기업 그 미국 일단 글로벌 추세를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방위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섹터가 뭔지를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이 방위 산업 관련된 섹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방위 산업 ETF가 있는데 이게 70%가 올랐습니다. 70%요? 올해 한 해 동안. 그러니까 S&P 500이 50% 오른 동안에 이걸 훨씬 더 50% 이상, 50% 정도 아웃퍼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고, 이 주요한 그 미국의 방산업체들의 실적을 보면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차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38억 달러 매출해서 올해는 600억 달러, 내년에는 625억 달러. 그리고 이제 스텔스기로 유명한 노스트록 그루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00억 달러에서 올해 340억 달러, 내년에는 360억 달러 이렇게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국내 이제 국내에만 국한된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글로벌리한 현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급 방위비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방산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이야기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방산 관련주 하면은 휴니드라든지 뭐 빅텍 말고도 여러 종목들이 생각이 나는데 굳이 왜 빅텍일까요? 빅텍은 턴어라운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턴어라운드. 실적이 계속 좋은 업체보다는 실적이 나빴는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빅텍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올해 실적 사상 최대, 내년도 실적 사상 최대가 이미 거의 확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주 규모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빅텍이 하는 부분들은 이 피하 식별기라는 거를 주로 주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빅텍의 매출은 거의 100%가 이 국방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방산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피하 식별기는 보병들에서부터 탱크 그리고 항공기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다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만 올해 900억 정도, 우리 전체 수주가 지금 1000억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 매출액이 480억인데 올해 수주가 10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이제 빅텍을 물론 여러분들이 빅텍을 뭐 당장 지금 쫓아가면서 뭐 사실 필요는 없겠지만 확실한 성장주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고정관념을 깨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협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종목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대규모 수주를 기록을 했는데 그럼 실적도 그만큼 좋아질까요? 네, 그 작년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은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네, 제가 사실 아직 고정관념이 잘 안 깨지는 게 대량으로 수급이 붙으려면 아무래도 뭐 긴장감이 조성이 된다든지 북한의 중대 발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대량 수급이 따라 붙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없어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도 없는데도 12월 들어서 외국인이 줄매수하고 있는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글쎄 뭐 실적 부분을 좀 포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아마 올해 그 전체 실적이 발표가 되는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 중에는 아마 기관이라든지 이런 수급들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좋아지는데 사상 최대 실적인데 수급이 안 붙을 이유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8월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는데 얼마만큼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1차적으로 한 뭐 4,000원 정도까지 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그 정도 가격이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000원. 4,000원, 손절가는 2,9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빅텍의 네 박자 차트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함께 보시면요. 대표님과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경중을 알 것 같아요. 네 박자 차트를 봤더니 꽤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빅텍 확인해 봤고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 함께 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